세포소기관 배우긴 배웠죠. 그때 배웠던 게 사실 뭐 그때는 많다고 느꼈겠지만 되게 간략하게 배운 거예요. 얼마 안 배웠거든. 이제 그 세포소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우리가 통합과학 때 배웠던 거 여기 쓰여있는 것 중에 핵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라이보솜 배웠을 거고, 서포체 배웠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배웠고 골지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중심체는 아마 통합과학 때 배우진 않았을 거고 우리 생명과학에서 이야기했어요. 고2 와서 중심체가 뭐였어? 중심체에서 방추사 나와서 끌어당긴다. 염색분체 끌어당긴다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때 말했던 중심체고요. 그 다음에 리소솜은 배운 적 없죠. 리소솜은 안 배웠을 거예요. 라이소솜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골격이라는 거, 미세소관, 중간섬유, 미세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이야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소포체도 보시면 우리 소포체 하나로 배웠었는데 거친면 소포체, 매끈면 소포체로 나눠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식물세포는 다 비슷하게 가지고 있긴 한데 자세히 보시면 라이소솜 지금 식물세포에 안 들어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벽 있죠? 염록체 있죠? 그리고 식물세포의 중심체도 지금 안 쓰여 있을 거예요. 잘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포소기관 쫙 다 볼 거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 단백질의 합성, 가공, 운반에 역할하고 있는 세포소기관들 먼저 이야기를 할 거고요.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핵이라고 하면 어떻게 배웠어요? 안에 DNA 들어있다. 그걸로 배운 거 맞아요. 그래서 핵 보시면 구조는 핵 속에 유전물질인 DNA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인이라는 거 있어요. 혹시 들어본 기억 있을까요? 그 너의 기억에 사라져 있는 거지. 기억은 있어야 돼. 어딘가에서 잠재 기억 안에 있을 거거든. 세포 분열할 때 핵막과 이인이 사라지고 이렇게 쓰여 있었을 거야. 쓰여 있었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이인이에요. 있었어. 그래서 저 핵 그림 보면 가운데 이렇게 뭐 하나 까맣게 표시된 것들 그려져 있었던 적도 있을 건데 그게 이인이야. 자, 인이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핵은요,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오케이? 자, 그 중에서 핵막은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 구조야. 두 겹이라는 거야. 외막이랑 내막 두 겹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핵 그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뭔가 보라 색깔 표시되어 있는 거 보여? 얘네가 확대해서 보면 얘네인데 구멍이에요. 핵공이라고 부를 거야. 핵공이라고 하면 핵과 세포질 사이에 물질 이동 통로이다 되어 있어요. 핵에서 세포질로 물질이 나가야 될 거예요.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때 이동할 때 핵공을 통해서 이동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DNA 있어요. DNA는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해서 염색질을 이룬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염색사 배웠고요. 생명과학에선 싹 다 합쳐서 염색체 했고요. 이번에 갑자기 염색질 나오는데 그냥 다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근데 단지 지금은 2학년 2학기에는 염색질이란 단어를 쓸 거니까 염색질이란 단어에 익숙해지시면 돼요. DNA랑 히스톤 단백질이랑 결합해서 염색질 이루고 있고요. DNA랑 히스톤 단백질 결합해 있으면 뉴클레오솜 이루고 있겠죠. 뉴클레오솜 기억나? 뉴클레오솜 이루면서 염색질 이루고 있다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인에는 단백질이랑 RNA가 많이 모여 있거든. 단백질이랑 RNA가 모여 있고요. 막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거지 주변부에 막이 따로 보이는 것 같지 않죠? 경계가 모호하죠? 막이 없고, 얘는 리보소멀 RNA의 합성 장소예요. 라이보솜 RNA, 리보소멀 RNA라고 하는데 쟤는 말 그대로 리보솜이 우리가 단백질로 되어 있다라고 배웠었는데 RNA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보솜을 구성하고 있는 RNA야. 오케이? 자, 그래서 핵의 역할이 뭐냐?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고 세포의 생명활동 조절하고 뭐 요거는 안 틀릴 것 같은데, 자, 옆에 삭간말의 재생실험 있어요. 얘는 뭐냐면 삭간말이라는 단세포 생물이 있었거든? 삭간말이라는 단세포 생물인데 헛뿌리가 있고요. 가운데 자루가 있고 위에 갓이 있다. 그리고 종류가 M형이랑 C형이 있어요. 갓의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실험을 뭘 한 거냐면 자르고 잘라, 자르고 잘라. 그 다음에 M형 헛뿌리에다가 C형 자루를 갖다 붙인 거야.
C형 헛뿌리에다가 M형 자루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에 있는 그림 보시면 색깔이 위아래가 다르죠? 헛뿌리랑 자루랑 다른 걸로 했어. 왜 그랬냐? 이 위에서 그럼 M형이랑 C형이랑 M형 헛뿌리랑 C형 자루랑 했을 때 자루랑 똑같은 C형 가시 생길 거냐? 헛뿌리랑 똑같은 M형 가시 생길 거냐? 이게 궁금했던 건데 결과 보시면 M형 헛뿌리에서 M형 가시 나오고 C형 헛뿌리에서 C형 가시 나왔어. 왜 그랬냐? 헛뿌리에 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핵에 들어있는 정보에 따라서 갓의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 뒤에 보시면 핵은 생물의 형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됐어? 자, 다음에 리보솜 볼게. 리보솜 뭐라고 배웠어? 응? 뭘 합성했을까? 리보솜 단백질 합성했어요.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했는데 구조는요, 위에서 이인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던 rRNA랑 단백질이랑 합쳐진 작은 알갱이 모양이고요. 얘는 막이 없어요. 그 작은 알갱이 모양이긴 한데 하나의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대단위체, 소단위체라는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리보솜을 이룰 거야. 그래서 단위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리보솜의 기능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니까 얘가 어디에 맞냐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이자세포와 같이 단백질이 활발하게 합성되는 세포에서 발견이 된다. 어디에서 많이 발견되는지도 시험에서 잘 나오는 파트니까 어떤 세포인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소포체 있어요. 소포체는 뭐라고 배웠는지 기억나? 운반만 쓰여있진 않았을 거야. 아마 단백질의 가공도 써있긴 했었을 거거든. 맞아요. 단백질의 가공이랑 운반을 배웠었는데 소포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두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거친면 소포체랑 매끈면 소포체로 나눌 거거든. 거친면 소포체는 표면에 라이보솜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거칠거칠하게 생겼다고 거친면이라고 해요. 영어로 러프라고 하거든요. 거친면 소포체고 리보솜이 안 붙어있는 소포체를 우리가 매끈면 소포체라고 부를 거야. 스무스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랑 매끈면 소포체로 나눌 건데 그 나누는 기준은 표면에 붙어있는 라이보솜 유무에 따라서 붙어있는 애를 거친면 소포체, 안 붙어있는 애를 매끈면 소포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잠깐 다시 위에 리보솜 보면 작은 글씨로 거친면 소포체에 붙어있거나 세포질에 흩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 거친면 소포체에 붙어있을 수도 있고 세포질에 흩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리보솜은. 다시 위쪽의 그림도 다시 한번 잘 봐주시면 지금 얘네가 거친면 소포체에 노란색 알갱이 붙어있는 게 다 리보솜이거든? 근데 그 주변에 여기에 떠다니는 작은 노란 점들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여기 거기선 진짜 안 보이네요. 여기 그림에서는 혹시 잘 안 보일까요? 여기 지금 떠다니는 거 표현되어 있지? 프린트하면서 잘 안 나왔나봐. 나도 지금 색으로는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떠다니는 리보솜들도 있고 거친면 소포체에 붙어있는 리보솜도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요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친면 소포체랑 매끈면 소포체로 나눴으면 쟤네 둘이 생긴 거 말고 역할도 다를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로 역할도 다른데 거친면 소포체 같은 경우에는 리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가공하고 운반해요. 단백질을 1차적으로 가공하는 것이 저 거친면 소포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어디에 많냐? 분비작용이 활발한 이자세포 같은 곳에 많다. 자, 그 다음 매끈면 소포체는 작용이 아예 작용이 기능이 아예 달라요. 거친면 소포체는 우리 배웠던 그 단백질에 관한 이야기인데 매끈면 소포체는 인지질이랑 스테로이드 합성하는 거 매끈면 소포체예요. 독성물질 해독하는 거. 그 다음에 칼슘이온을 저장하는 기능도 해요. 근데 사실 저 칼슘이온 저장은 아예 전공 가셔야 배울 거고 독성물질 해독하는 거, 우리 해독 기능 많이 하는 기관 몸에서 뭐 있어요? 알코올 어디서 해독돼? 간. 그거 알지? 안 맞아봤어. 너 어디 한거 들어봤어요? 간. 간세포 해독작용하고 있어서 간세포에 많이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에 부실거질 호르몬이 있었던 거 기억날까? 부실거질 세포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합성해야 되니까 여기에 매끈면 소포체에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작은 글씨로 있는 건 리보솜이 소포체에 붙어있는 애들도 있고 떠다니는 애들도 있다고 했어요. 그럼 그 둘의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사실 리보솜 자체는 같은 건데 붙어있는 곳이 다르니까 하는 일에 조금 차이는 있어.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에 이렇게 바로 붙어있는 애들은 쟤네가 그 만든 단백질들이 바로 소포체로 들어가서 가공되고요. 그 다음에 분비되고 아예 바깥으로 분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포에 필요한 곳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 근데 세포질에 막 흩어져 있는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만들고요. 지가 바로 쓰면 돼요. 그쵸?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 얘기가 여기 쓰여 있는 거야. 그냥 사용하는 장소가 좀 달라진다. 그 뒤에 과정이 좀 달라진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자, 됐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골지체 있는데 골지체 뭐 하는지 기억나? 기억 안 나지? 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골지체가 아무리 해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어? 맞아요. 얘 옮기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 이상 정확하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골지체 지금 다시 제대로 보시면 소포체로부터 운반된 단백질이랑 지질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 골지체에서 받아서 가공해 넘겨주고 여기서 또 가공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요. 밖으로 분비하거나 아니면 세포 내 다른 곳으로 옮겨줄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골지체야. 그래서 소포체로부터 운반된 단백질이랑 지질 가공하고요. 세포의 다른 곳으로 수송하거나 아니면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골지체야. 골지체 모양 보시면 구조가 납작한 시스터마가 쌓여있는 모양으로 라고 되어 있어. 시스터마가 쌓여있는 모양이고 단일막 구조예요. 시스터마라고 하면 골지체에서 얘네 이 쌓여있는 주머니들 하나하나 시스터마라고 부를 거예요. 이게 시스터마고 그래서 얘는 단일막 구조고요. 자, 그 다음에 얘 모양이랑 소포체 모양이랑 비슷하니 많이 다르냐? 솔직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실제로 골지체 옆에 작은 글씨 보면 소포체 막으로부터 기원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생겼고 소포체 막으로부터 기원했으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둘의 차이겠죠? 소포체는요, 이렇게 핵막이랑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 핵이랑 연결된 부분들이 있고 얘네끼리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골지체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 내부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쪽에 여기 주위에도 나와 있고 앞쪽에도 있는데 둘 다 체크합시다. 주위에 소포체는 막의 일부가 핵막이랑 연결되어 있고 내부도 연결되어 있고 근데 골지체는 연결 안 되어 있고 내부도 연결 안 되어 있다. 앞쪽에 소포체에도 작은 글씨로 나와 있었을 거예요. 괄호 정도로 체크는 한번 해주세요. 놓치지 않게. 일부는 핵막이랑 연결되어 있고 소포체끼리는 내부가 연결된다. 앞쪽에 소포체에도 설명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여기 단일막 구조이다를 체크를 안 했네. 단일막 구조이다 체크해주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골지체고 그래서 단백질 합성되고 그 다음에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과정 보시면 DNA에서 전사 일어나고 번역 일어나고 그 번역에 의해서 번역 일어나면서 리보솜에서 단백질 만들었죠? 그 과정까지 기억나실까요? 전사 어디서 일어나? 전사가 뭐야? DNA에서 RNA 만드는 mRNA 만드는 거 전사 과정이고 어디서 일어났어? 핵 안에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번역은? mRNA로 뭐 만들 거야? 뭐 만들어야겠어? 단백질 만들 거야. 단백질 만들 거고요. 그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나죠?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이동해서 일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번역 과정에 의해서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한다라는 게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합성한 다음에 소포체로 들어가서요. 소포체에서 단백질 가공할 거야. 가공한 다음에 나와요. 소포체에서 나온 운반소낭은 골지체로 갈 거야. 자, 그 다음에 골지체에서 이렇게 하나 합쳐졌다가 여기에서 가공 과정 거쳐요.
옆으로 가서 가공 더 필요하면 더 가공하고요. 가공하고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골지체에서 운반소낭 떨어져 나올 거예요. 그림에 그려진 것처럼 아예 세포 바깥으로 분비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포 내부에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단백질 합성되고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이 처음에 어디로 간다? 소포체 중에서도 무슨 소포체? 거친면 소포체로 가고요. 거친면 소포체에서 가공된 다음에 나와서 어디로 가요? 어? 아니야! 골지체로 간다고! 내가 언제 매끈면이랬어. 많이 졸려? 거친면 소포체에서 가공된 다음에 이 거친면 소포체에서 나온 운반소낭이 골지체로 간다고. 그 다음 골지체에서 하나하나 거치면서 가공 과정 더 거친 다음에 운반될 거야.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자기방사법에서 단백질 이동 경로 나왔었거든. 소포체, 거치면 소포체, 그 다음 골지체, 그 다음 분비소낭 있었어요. 골지체에서 나온 이 운반소낭, 분비소낭으로 나와서 단백질 분비된다. 오케이? 괜찮아요?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저 소포체에서 나온 운반소낭은 색깔 보니까 저 운반소낭 막이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소포체에서 지금 요 골지체 요 느낌 있지? 이게 딱 떨어져 나온 거야. 오. 똑 떨어져 나왔어. 그 다음에 골지체에서 나온 운반소낭 같은 경우에 골지체에서 이렇게 똑 떨어져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디에 합쳐져? 세포막에 합쳐졌어. 합쳐지면서 바깥으로 단백질 분비하거든요. 자, 그러면 저렇게 골지체에서 나온 운반소낭이 세포막에 결합해서 바깥으로 단백질을 분비했으면 세포막이 정말 조금이라도 늘어날까? 아니면 줄어들까? 아니면 변화 없을까? 변화 없을 것 같아. 놀랍게도 조금 늘어날 거예요. 세포막은 원래 얘가 없었다? 얘가 없었어. 그냥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거든? 근데 골지체 막이었던 애가 세포막에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얘 표면만큼 세포막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겠죠. 그럼 얘가 계속해서 늘어나냐 하면 그건 아니고, 우리 뭐 저번에 배웠던 식세포작용 같은 거 일어나면 반대로 얘가 세포막이 안으로 떨어져 들어오거든요. 그럼 세포막이 또 줄어들겠지. 그렇게 계속해서 바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까요? 괜찮아?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단백질 합성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볼게요. 미토콘드리아랑 염록체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랑 염록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요, 그쵸? 자, 얘네는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 구조야. 둘 다 이중막 구조고요. 차이점은 미토콘드리아는 내막이 크리스탈이라는 걸 형성할 거고, 염록체는 내막 안쪽에 그라나랑 스트로마로 구분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크리스탈은 뭐냐? 지금 이게 미토콘드리아인데 제일 바깥에 외막 있어. 그 다음에 안쪽에 항상 꼬불꼬불 접힌 거 뭔가 그림 그려져 있었던 거 기억나요? 이 접힌 내막 구조를 우리가 크리스탈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내막 접힌 구조 크리스탈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염록체 그림도 보시면 외막 있고 내막 있어요. 그 안쪽에 그라나랑 스트로마라는 게 있는데, 그라나는 얘야. 지금 동전 모양이 막 겹겹이 쌓여있죠. 들어봤을 때가 교과서는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 그라나 있어요. 그라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라나는 동전 모양이 여러 개 쌓인 거거든? 그리고 이 동전 모양 하나하나를 타이라코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틸라코이드라고 원래 불렀어요. 정말 내가 너무 싫어하는 이름 바꾸는 건데, 틸라코이드에서 타이라코이드는 좀 심하지 않니? 그래서 틸라코이드라고 적혀 있는 경우에 그냥 타이라코이드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타이라코이드가 쌓여서 그라나를 만들 거야. 그다음에 그 그라나 말고 주변부를, 내막 안쪽 그라나 말고 다른 부분들을 스트로마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크리스타, 그라나, 스트로마고 미토콘드리아 먼저 보시면 자, 크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야? 자, 크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내막이 안쪽으로 덮여 들어가서 형성된 주름진 구조 이야기하는 거고 내막 안쪽에 ATP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이 있어요. 이게 크리스타야. 그 다음에 크리스타 말고 요 내막 안쪽 있지. 아예 안쪽 공간. 안쪽 공간은 바탕질 혹은 기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내막으로 둘러싸인 안쪽 공간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중요한 게 자체 DNA랑 리보솜을 가져요. 미토콘드리아가 자기 DNA 안쪽에 가지고 있어. 자기 리보솜도 가지고 있어. 그렇다는 건 얘 혼자서 증식이 가능해요. 복제 가능하고 증식 가능하고 안쪽에서 단백질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의 특징이고 당연히 세포호흡에 관여하는 효소 있을 건데 이거 바탕질에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엽록체 보시면 그라나는 타이라코이드가 쌓여서 층을 이룬 구조고요. 이 타이라코이드, 틸라코이드 같은 경우엔 단일막으로 된 이 동전 모양의 구조물이다. 동전 모양이 여러 겹 쌓여서 그라나가 됐다 생각하시면 되고 타이라코이드 막에는 광합성에 관여하는 색소와 단백질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타 저 구조 안에 내막 안쪽에 단백질, 막단백질 박혀 있는 거고 그 막단백질이 ATP 합성에 필요한 거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엽록체에 이 타이라코이드 막에 여러 가지 단백질 박혀 있는데 그 단백질들 광합성에 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색소도 여기에 박혀 있을 거고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스트로마 하시면 그라나 제외하고 이 안쪽 공간 의미할 건데 얘도 자체 DNA랑 리보솜 가지고 있어요. 얘도 똑같이 스스로 복제하고 스스로 증식할 수 있고요. 당연히 포도당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 있을 건데 스트로마에 그게 들어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게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봤을 때고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진핵세포에 있어요. 그리고 간세포나 근육세포처럼 에너지 많이 사용하는 세포에 많을 거고요. 엽록체는 식물세포랑 광합성하는 원생식물의 세포에 있고요. 동물세포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식물에 있어, 없어? 있어. 이제 그건 안 틀려. 자, 그 다음에 엽록체가 광합성하는 남세균에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 있지 않을까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왜요? 남세균은 원핵생물이야. 원핵생물이 뭐야?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죠. 얘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심지어 2겹이나 되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남세균 같은 경우에는 엽록체 안 가지고 있고요. 진핵세포만 가지는 거야. 진핵세포만 가지는 거라서 얘가 예시가 식물세포와 광합성을 하는 원생생물 되어 있는 거야. 진핵세포 중에서 광합성하는 애들이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동물세포는 광합성 안 하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옆에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 차이점은 읽어보면 세포호흡이랑 광합성이 일어난다. 이거 중요하진 않고요. 공통점이 중요해요. 이중막 구조고요. 자체 DNA랑 리보솜 가지고요.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물질 대사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에너지를 전환시키면 어디에서 어디로 전환시켜 미토콘드리아는? 뭐에서 뭐로? 화학에서 화학이야. 처음에 있었던 화학 에너지는 어디에 있었는데? 물질에 있었어요. 유기물, 우리 먹은 포도당 같은 거 유기물에 들어있었던 화학 에너지를 ATP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요, 뭘 뭐로 바꿔? 맞아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 정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크리스타 지금 이렇게 주름진 구조 있지. 주름진 구조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하나 있었는데 주름진 구조. 그리고 참고로 저번 학기에도 얘기는 했어요. 중학교 2학년 5단원이랑 생명과학에서 동시에 이야기했던 거 기관계 파트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기관계 파트에서 주름이 막 많은 구조. 대장 말고. 대장 말고 작은 거.
소장. 소장에 있지 융털은. 그래요? 소장에 융털 구조가 주름 많이 져 있고 주름 져 있는 데다가 융털까지 있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뭐가 좋다 그랬어? 표면적이 수화 흡수가 효율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리고 페포가 표면적을 넓혀서 그 기체 흡수하는 게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고요. 크리스탈도 똑같아요. 주름져 있으니까 내막의 표면적 넓힐 거고요. 이로 인해서 ATP 합성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이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크리스탈 구조의 장점도 똑같아. 표면적 넓혀서 효율적이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물질 분해 및 저장은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자, 여기 라이소좀 써있는데 얘도 리소좀이라고 써있으면 같은 거예요. 리소좀이나 라이소좀. 그래서 요거 이름이 바뀐 거니까 그냥 같은 거다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되고, 라이소좀 하시면 주로 동물세포에서 발견된다 있고요. 얘는 골지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진 작은 주머니 모양의 세포 조기관이래. 그리고 얘는 단일막 구조고요. 안에 들어있는 게 다양한 가수분해 요소가 들어있어. 가수분해 요소, 우리 저번주에 탈수 축합 반응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 탈수라는 게 물이 빠지면서 축합 합친다라는 거였죠. 가수분해 요소 물 넣으면서 분해시킨다라는 거야. 반대작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수분해 요소 있어서 세포 밖에서 들어온 이물질이나 세포 내 손상된 세포 소기관이나 노폐물 같은 거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분해하는 걸 세포 내 소화라고 부를 거야. 용어 기억하셔야 돼요. 세포 내 소화라고 할 거고, 자세하게 과정 보시면 일단 저 가수분해 효소잖아. 주성분이 뭐겠니? 단백질이거든? 그럼 누가 만들겠니? 아이씨. 제일 직접적인 거 만드는 거. 방금 배웠던 것 중에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거 누구였어? 라이보솜. 라이보솜이 만들 거야. 라이보솜이 가수분해 요소 만들 거고요. 가수분해 요소 만들어서 거치면 소포체로 넣어서 가공하고 담아서 골지체로 이동해요. 그 다음에 가공해서 골지체에서 라이소좀이 떨어져 나와. 그러니까 이 라이소좀이라는 건 결국 방금 그 운반순항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 안쪽에 가수분해 요소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수분해 요소가 들어있는 라이소좀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금 봤을 때 소포체에서 나온 게 골지체에 합쳐졌지. 그 다음에 골지체에서 나온 게 세포막에 합쳐졌던 거 기억나요? 그렇다는 거 소포체 막이랑 골지체 막이랑 세포막이랑 성분이 다 어떤 거야? 다 똑같아. 뭘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아? 저번 주에 배웠던 것 중에 누구?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거거든, 싹 다. 그래서 요 라이소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물질 먼저 볼게. 바깥에서 들어오면 식세포작용 같은 걸로 잡아먹을 수 있어요. 잡아먹어서 이렇게 식포라는 걸 형성을 했어. 자, 여기 라이소좀 막이랑 식포의 막이랑 세포막이랑 골지체 막인 거니까 둘이 성분이 똑같죠? 붙어서 합쳐질 수 있어. 합쳐지면 리소좀 안에 들어있던 가수분해 요소가 식포 안에 들어있는 이물질을 분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손상된 세포소기관을 갖고 오기도 해요. 그럼 이때도 리소좀이랑 합쳐지면서 분해시킬 수 있고요. 이게 리소좀에 의한 세포 내 소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괜찮을까? 어렵진 않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소좀 안에 여러 종류의 가수분해 요소 들어있다고 했어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 여러 가지 다 분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가수분해 요소 들어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리소좀이 가수분해해서 뭐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뭐 하나가 망가져서 들어왔어? 다 분해를 시켰어? 그럼 걔가 뭐가 됐을까? 단백질 분해시키면 뭐 나올까? 탄소가 나올까? 거기까지는 안 쪼갤 텐데. 아미노산 나와야지. 얘가 가수분해 요소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바꾸는 거야, 얘는. 그러면 제가 지금 못 쓰는 뭐 소기관 같은 걸, 못 쓰는 노폐물 같은 걸 분해를 시켰다라고 해도 바꿔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거 갖다 다시 합쳐서 새로운 단백질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라이소솜의 분해작용으로 나온 산물이 세포에서 재활용될 수 있다라는 게 그 뜻인 거야. 단백질 망가진 거 다 분해해서 아미노산 만들고 그거 새로 쓸 수 있다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저번주에 세포분해법 배웠던 거 기억나요? 기억은 좀 있어요? 균질기로 막 두들겨. 열이 나 안 나?
나서 어떻게 했어? 얼음에 넣었어. 그래서 얼음의 첫 번째 역할은 열 나면 뭐가 문제야? 이게 좀 단백질이라서. 단백질의 변성을 막으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기억나요? 갔다 와볼래? 세포분해법에서 얼음에 넣으면 뭐가 좋은가? 가수분해 효소 작용을 막지 않는. 그거야. 얘 가수분해 요소의 작용을 억제하려고. 그래서 효소 같은 경우 온도랑 pH에 영향을 많이 받죠. 효소 제일 좋은 온도는 체온 정도의 온도야. 맞아? 얼음에 넣으면 효소의 활성이 억제될 거다. 그 이야기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저 리소좀이 하나 터지면 가수분해 효소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효소는 심지어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좀 덜 되는 이유가 여기 쓰여 있어요. 온도에도 영향받지만 사실 pH에도 영향을 받아요. 균질기로 부수듯이 싹 다 부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리소좀에 들어있는 가수분해 요소 같은 경우에 산성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한대. pH가 세포질은 중성인데 리소좀 안에는 산성으로 유지되어 있어서 그래서 리소좀이랑 합쳐지면 분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세포막에 튀어나와서는 pH가 안 맞으니까 활성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세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이거 내용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게 세포 내 분해 이야기 한 거고 세포 내 저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액포 있어요. 액포의 일단 구조 먼저 읽어보면 막으로 둘러싸인 주머니 모양의 세포 소기관으로 단일막 구조이다 되어 있거든. 단일막 구조는 뭐 체크해주고 다시 액포 막으로 둘러싸인 주머니 모양의 세포 소기관이래. 막으로 둘러싸인 주머니 모양의 세포 소기관. 위쪽에 리소좀 구조 다시 한번 읽어볼래? 골지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만들어진 작은 주머니 모양의 세포 소기관이죠. 그럼 리소좀의 구조도 작은 주머니 모양의 세포 소기관이고 액포의 구조도 작은 주머니 모양의 작지 않다. 주머니 모양의 세포 소기관이거든? 둘의 차이가 뭘까? 하나님. 사실은 리소좀도 액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액포가 더 큰 개념인 거야. 주머니 모양의 세포 소기관이면 우리 전부 다 액포에 엄밀하게는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골지체도 액포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그 단어가 아마 5초 정도에 쓰여 있었을 거야. 중심액포라고 들어본 적 있어? 왜 없을까 얘네가 다 중심액포라고 하는데 그 중심액포가 우리가 아는 식물세포 안에 들어있는 액포를 의미해. 그래서 여기 지금 세포의 구조와 종류에 따라서 기능이 다양하다 되어 있는데 식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싹 다. 식물에 들어있는 중심액포 이야기를 해줄 거야.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기능이 다양한데 식물세포의 형태 유지에 관여할 거고요. 액포 안에 물 들어있어요. 세포 내 수분량이랑 삼투압 조절할 수 있고요. 영양소, 노폐물, 색소, 독성물질 같은 거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독특한 점이 어릴 때는 지금 액포가 여러 개죠. 3개 있어. 점점 큰 거거든. 클수록 액포가 몇 개가 돼? 3개가 합쳐져서 하나로 합쳐져 있죠. 크기도 세포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 훨씬 커진 거 보일까요? 그게 액포의 특징이야. 성숙하게 되면서 여러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큰 액포로 발달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액포가 식물세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야. 요게 액포의 특징이다. 그래서 저장 역할하는 거 액포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형태 유지 및 운동 있는데 형태 유지 먼저 볼 거고 세포벽 먼저 볼 거예요. 세포벽이 뭔진 배웠었어. 근데 세포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보니까 세포벽에 1차 세포벽이랑 2차 세포벽이 있어요. 자, 세포벽 하면 세포막 바깥쪽에 형성된 두껍고 단단한 구조물인데 1차 세포벽이랑 2차 세포벽으로 구성되고요. 1차, 2차의 뜻은 만들어지는 순서야. 1차 세포벽이 먼저 만들어지고 2차 세포벽이 나중에 만들어지거든요. 자, 제일 바깥에 있는 건 누구야? 근데 그림 보니까 1차가 제일 바깥에 있고 그 안쪽으로 2차 세포벽이 만들어질 거고요. 1차랑 2차 중에 누가 더 두꺼워? 1차가 더 얇고 2차가 더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보시면 1차 세포벽은 어린 식물세포에 있는 비교적 얇은 세포벽이고요. 주성분이 셀룰로스야.
자, 그런데 2차 세포벽은 식물세포가 성숙하면서 만들어진 두껍고 단단한 세포벽이고 세포막과 1차 세포벽 사이에 형성되고요. 리그닌, 수베린, 큐틴 같은 물질로 구성이 돼요. 이게 리그닌, 수베닌, 그리고 큐틴이 각각 뭘 구성하는지를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유심과 할 것 같긴 한데 그때 가서 외워도 돼요. 지금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1차 세포벽은 좀 더 얇고 2차 세포벽이 조금 더 두껍고 단단하다. 1차가 제일 바깥에 있고 2차가 가운데 있다. 1차가 셀룰로스, 그 다음에 2차는 다양한 물질로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설명해 주시면 되고 기능은 세포 보호할 수 있고요. 세포 형태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건 어렵지 않죠? 특징이 중요한데 물과 용지를 모두 투과시키는 구조래. 모두 통과시키는 구조래. 전투과성 막이라고 할 거야. 저거랑 비교되는 게 있으니까 중요하겠죠? 누가 비교돼? 배운 것 중에 있어. 응? 아니야. 인지질만 말하면 안 돼. 세포막. 세포막은 무슨 투과성이 있다고? 에헤이, 선택적 투과성이 있어. 세포벽은요, 싹 다 통과시킬 거예요. 그래서 전투과성 막이라고 부를 거고요. 세포막은요, 물질을 선택적으로 출입을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을 가진다라고 할 거야. 세포벽과 세포막의 차이로 많이 나오는 문법 중에 하나가 저거.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됐으면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세포 골격 있어. 자, 세포 골격은 단백질로 구성된 섬유가 그물처럼 얽혀있는 구조로 세포질 내에 퍼져 있다. 이거 그냥 읽어주시면 되고 기능 세포 골격이니까 세포 형태 유지하겠죠? 세포 소기관 고정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동에도 관여하고 있어. 이 세포 골격을 타고 움직여요. 그래서 이동시키는 데도 관여하고 있고 종류는 미세소관, 중간섬유, 미세섬유 있는데요. 미세소관은 세포골격 구성한 단백질 섬유 중 지름이 가장 큰 원통형 관이야. 지름이 제일 커요. 중간섬유는 단백질 여러 가닥이 두껍게 꼬인 모양이고요. 단백질 섬유 중 가장 질기고 안정됐고 미세섬유는 단백질 두 가닥이 서로 꼬여있고 단백질 섬유 중 가장 가늘고 유연해요. 자, 그 다음에 기능은요. 미세소관은 세포소기관, 소당, 염색체 이동하는 데 관여할 거고 중심체, 방추사, 선모, 편모 구성할 거예요. 중간섬유는 세포 형태 유지하고 핵과 세포소기관 위치 고정하고 미세섬유는 세포막 지탱 변형,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에 관여한다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 전체 표 중에 정말 다행인 건 얘는 저거 3개 정도만 나와요. 다 외울 필요는 없어. 미세소관이 제일 두껍고 미세섬유가 제일 얇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세소관이 중심체, 방추사, 선모, 편모를 구성한다. 요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점점 머리에 공간 남으면 하나씩 넣어도 되긴 하는데 얘 이거 3문장에 비해서 중요도가 훨씬 떨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미세소관은 이름도 아예 튜블이거든? 튜브예요. 관이야. 오케이? 관의 형태로 되어 있다. 요거까지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심체 보면 중심체 뭐 한다고? 중심체에서 방추사 나와서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 이동하는 거에 관여하고 있어요. 그게 중심체의 기능이고 기능 먼저 볼게. 세포가 분열할 때 복제돼요. 지금 중심체라고 하면 우리 중심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 중심립 2개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세포 분열할 때 중심체가 하나 더 만들어져서 각각 세포의 양끝으로 이동해서 방추사 만들어서 염색체를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끌어당긴다. 이게 중심체의 기능이고 얘 구조 보시면 미세소관 다발로 이루어진 중심립 2개가 직각으로 배열되어 있다 되어 있어요. 그림 기억하시면 뭐 직각 괜찮을 거고 2개도 괜찮은데 그 옆에 중심립과 중심체 보면 중심립은 3개의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진 미세소관 다발 9세트가 둥글게 배열되고 중앙은 비어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거 그림 보면 이거 하나가 미세소관 하나야. 그래서 미세소관 다발 하나는 미세소관 3개로 합쳐져 있어. 그리고 이 다발이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 그려져 있는 거 보여요? 그리고 중앙에 뭐 있어 없어? 그림에 뭐가 없는 거야. 오케이? 중앙은 비어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9 더하기 0 구조라고 해요. 실제로 써요. 9 더하기 0이라고 하고 이게 중심림의 구조다. 미세소관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이게 중심체고 그 다음에 선모와 편모 보면 구조가 한 쌍의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진 미세소관 다발 9세트가 둥글게 배열되어 있고 중앙에 미세소관 2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도 그림 자세히 보시면 이거 하나가 미세소관 하나야. 미세소관 2개가 모여서 다발 하나를 만들 거예요. 이 다발이 총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죠. 9개에다가 가운데에 보니까 미세소관 몇 개 있어? 2개. 다발 2개가 아니라 2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9 더하기 2라고 하기도 해요. 9 더하기 2. 요 구조다. 그래서 요 문장을 싹 다 외우는 것보다는 9 더하기 0이랑 9 더하기 2로 함축시켜서 구조만 대충 외워놓으시고 가운데 비어있는지 뭐 들어있는지로 혹시라도 구조 나오면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산모와 편모 같은 경우 기능은 세포의 운동기관인데 편모는 우리 정자에 달려있는 정자 꼬리가 편모예요. 정자 움직이는 거 영상 한 번쯤은 본 적 있죠? 그거 보시면 꼬리가 이렇게 막 물결 치듯이 움직이면서 막 나아가지. 그치? 그거야. 그래서 편모 먼저 보면 길이가 길어요. 정자 꼬리 길어요. 그 다음에 수가 적어요. 정자에 꼬리 하나 달려있죠? 한두 개 달려있어요, 보통. 그 다음에 긴 꼬리로 파도 치듯이 움직인다. 정자 꼬리 생각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죠? 오케이? 그래서 유글레나의 편모 혹은 사람 정자의 편모가 편모의 그 대표적인 예시고 그럼 선모는 뭐냐? 선모는 길이가 짧아. 그리고 많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가 한꺼번에 노젓듯이 움직인다 되어 있는데 뭐 바이킹 나오는 영화 같은 거 생각해보면 아니 커다란 배에 나오는 옛날 배에 나오는 영화 생각해보면 노를 젓는데 커다란 그 범선을 혼자서 노를 져? 아니야. 여러 명이 여러 개 붙어서 여러 개의 노를 한꺼번에 젓죠. 그 노 저을 때도 다 따로따로 젓는 거 아니고 박자 맞춰서 같이 젓지. 그 느낌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얘는 짧으니까 수를 많이 늘려서 한꺼번에 노 젓듯이 움직이는 게 선모의 움직임이고요. 이거는 집신벌레와 같은 선모충류에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순간가지의 선모도 요 선모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세포 소기관은 이야기를 다 했어. 마지막으로 원핵세포랑 진핵세포 구분을 해줄 거거든. 자, 원핵세포랑 진핵세포 어떻게 나눠요? 원핵세포가 뭐야? 원핵생물? 세포 막이 있어. 세포 막 없으면 세포 아니야. 야, 너 집에 벽 없으면 집이 아니야. 집 아니죠. 세포막은 꼭 있어. 그럼 뭐가 없어? 막이 있는 소공기관이 없어요. 세포기관이 없어요. 세포 소기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누가 없냐면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어. 그냥 세포 소기관은 있어요. 리보솜. 그래서 세포 내 막 구조 유무에 따라서 원핵세포 없는 애, 진핵세포 있는 애로 구분을 해줄 거고 자, 원핵세포 그림 보시면 지금 안쪽에 라이보솜은 들어있는데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들이 없고 세포막 있고요. 세포벽 있어요. 그럼 제일 바깥에 피막이라는 거 있어. 피막이라는 거 밑에 용어 정리해보시면 원핵세포에서 세포벽의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제일 바깥층인데 젤리 같은 방부체 상태고 원핵세포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게 있구나. 바깥에 피막이라는 게 둘러싸여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진핵세포는 우리 알고 있는 요 동물세포, 식물세포 생각해주시면 돼요. 정의 및 크기 그래서 보면 핵막과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냐, 있냐로 나눌 거고 크기는 누가 더 커? 진핵세포가 훨씬 커요. 많이 커요. 그래서 원핵세포는 1에서 10마이크로 정도, 진핵세포는 10에서 100마이크로 정도 크기 차이가 난다. 크기는 진핵세포가 더 커. 왜? 안쪽에 막으로 된 구조물이 많아야 되잖아. 애초에 그 염록체의 기원을 남세균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원핵생물이 들어와서 세포 소기관을 잃었다. 세포 내 공생설이 유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진핵세포가 더 클 거다. 자, 그 다음에 원핵생물은 핵막이 없죠. 핵이 없어. 핵막이 없어서 유전물질이 세포질에 쫙 퍼져 있어. 그리고 얘는 하나의 원형 DNA 가지고 있고요.
플라스미드라는 거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밑에 작은 글씨 보니까 뉴클레오솜을 형성하지 않는다 되어 있어. 자, 그래서 보면 유전 물질이 핵막이 없으니까 막 다 퍼져 있어. 그 다음에 저 유전 물질이 하나의 원형 DNA로 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하나의 원형 DNA는 내가 이거를 싹 다 쫙 펼쳤을 때 끝과 끝이 없다는 거야. 다 이어져 있어, 원형으로. 끝과 끝이 이어져 있는 형태라서 원형 DNA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쬐깐하고 예쁘게 그려져 있는 저 친구가 플라스미드예요. 요런 플라스미드라는 부가적인 DNA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요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뉴클레오솜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야? 뉴클레오솜이 뭔데? 히스톤 단백질에 DNA 감겨있는 구조 있죠. 그 구슬 모양의 구조를 형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히스톤 단백질 8개, DNA 2바퀴만 감겨있는 뉴클레오솜 구조를 가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핵 안에 DNA 있을 거고, 다수의 선형 DNA 있어요, 진핵생물은. 우리는 쫙 펼쳤을 때 끝이랑 끝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DNA는 히스톤 단백질을 감아서 뉴클레오솜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분열기에 염색질이 응축해서 염색체를 형성한다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세포소기관, 막구조를 가진 세포소기관, 원핵세포는 없고 진핵세포는 있어요. 라이보솜은 둘 다 있을 거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소기관을 막성세포소기관이라고 하기도 해요. 단어 찾았을까요? 막성세포소기관이다 라고 하면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소기관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리보솜은 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 그럼 둘이 똑같이 생긴 리보솜을 가질까요? 좀 달라요. 그래서 리보솜 같은 경우에 원핵세포의 리보솜이 좀 더 작고 진핵세포가 보통 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구나. 원핵세포의 리보솜과 진핵세포의 리보솜 차이 써있죠. 크기도 다르고 구성하는 단백질이랑 RNA 종류도 다 달라요. 둘 다 역할은 단백질 합성하는 거고 단백질이랑 RNA로 이루어진 알갱이인 건 맞는데 둘이 생긴 게 좀 많이 다르다.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원핵세포에 원핵생물의 세포벽이 있을까 없을까? 세균의 세포벽 있었어. 어떤 성분 포함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요? 방어작용에서 이야기를 했었어. 사실 삼육육계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펩티도글리칸. 원핵세포는 대부분 펩티도글리칸을 포함하고 있어요. 대장균 같은 거 세균들. 펩티도글리칸 해주시면 되고, 진핵세포는 세포벽 가지는 애들도 있고 안 가지는 애들도 있는데, 가지는 거 일단 식물은 셀룰로스 가지고 있고요. 균류는 키틴 가지고 있어요. 버섯 곰팡이 되어 있는데 균류로 퉁쳐서 이야기해도 맞다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생물의 예시 보시면 원핵세포는 원핵생물 이루고 있고 전부 단세포 생물이다. 세균, 대장균, 남세균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진핵생물은 대충 다 알고 있죠. 단세포 또는 다세포 생물이야. 진핵세포도 단세포 생물일 수 있어요. 효모는 균류이면서 단세포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고, 플라스미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집에서 그냥 읽어만 봐도 돼요. 중요하진 않고, 막으로 둘러싸인 요 세포소기관을 가지면 그럼 뭐가 좋냐? 원핵세포보다 진핵세포가 진화된 형태죠. 이렇게 우리가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소기관을 가지면서 뭔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는 쪽으로 진화를 했을 텐데, 세포 내부가 막으로 구획되어 있어서 공간적, 화학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된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질 대사랑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랑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랑 다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하나의 방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정말 끝이랑 끝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한 번에 여러 가지가 일어나면 혼동될 수 있어요. 그쵸? 쉽지 않은데 아예 막으로 다 둘러싸여 있으면 아예 강의실이 3개여 버리면 3번의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게 다 하나로 되어 있으면 전부 다 하는데 수업 3개 하고 있으면 정신이 있겠니? 없겠죠. 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다른 물질 대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장점이 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됐어?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균, 동물세포, 식물세포 비교에 있는데 매우 중요한 건 맞는데요. 제가 정리해드릴 건 아니고 집에 가서 맞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일단 우리 여기까지 이야기하고